더블릿하고 유니폼 플로어하고 합성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유동이 되냐 하면은 실린더 주변에 유동이 됩니다. 실린더 우리 2차원 유동하니까 실린더라기보다도 원 주변에 유동이 되는 건데, 한번 보면 유니폼 플로어는 X축 방향으로 유니폼한 플로어는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더블릿은 지난 시간에 더블릿 스트렝스 S하고 G로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실수부, 허수부 분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실수부가 바로 뷸라시티 포텐셜이 되고, 이 허수부가 스트림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표현된 컴플렉스 뷸라시티 포텐셜이 왜 실린더 주변에 유동인지 살펴보려면 스트림 라인 같은 것들을 그려보면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스트림 펑션의 밸류가 0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가 0이라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 0이 되는 경우는 R은 좌표니까 아니고 사인 테타가 0이 되거나 괄호 안이 0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은 사인 테타가 0인 경우는 테타가 0이거나 파이인 경우죠. 테타가 0이거나 파이인 경우는 결국 X축으로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괄호 안이 0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S도 U 인피니티도 다 상수값이니까 결국 보게 되면 괄호 안이 0이 된다는 얘기는 R이 상수라는 얘기예요. 반지름이 상수인 게 뭐예요? 원이죠. 원이 반지름이 상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 위에서 스트림 펑션의 값이 0이 된다. 즉 하나의 스트림 펑션 값을 갖는다는 거니까 원이 바로 하나의 스트림 라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수를 우리가 어떤 원의 반지름 R0라고 한다면은, 이걸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반지름 R0를 가지는 형상이 있으면 더블릿 스트렝스는 이렇게도 정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더블릿 스트렝스로 표현 안하고 형상을 우리가 알아보는 게 훨씬 쉬우니까 반지름 R0를 가지는 원기둥 단면에 주변을 흐르는 유동을 표현해주는 컴플렉스 뷸라시티 포텐셜은 이렇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린 이게 스트림 펑션의 밸류가 0이 되는 라인들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스트림 라인 되는 거예요. 좌표축을 이걸 그대로 좌표축을 잡고 X축을 잡고, 그 다음에 얘가
Y를 잡으면 요 안에 이렇게 더블릿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은 어떻게 되느냐 유동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경우는 그릴 때 상하 대칭, 좌우 대칭 이 되게 그려주면 됩니다. 잘 그렸죠? 그래서 이런 유동장이 되는데 앞서 헬프 바디와 마찬가지로 얘도 이 원안에 어떤 유동장이 발생을 할까 어떤 속도 분포를 가질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얘는 그냥 고체 물질이다 원기둥이다 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아직 안 가지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엔지니어링 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런 원기둥 형상 원형상 주변에 속도장이 언제나 궁금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원이 있고 반지름 R0라고 하는 원이 있고 이 원 주변에 속도장이 이렇게 형성이 될 때 이 주변 속도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밝혀내고자 하면은 이 velocity potential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좌표값은 내가 찍어주면 되니까 여기 알고 싶다 좌표값 찍어주면 되니까 R하고 θ하고 아니면 X하고 Y하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왼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서 원기둥 쪽으로 유동장이 형성이 되면 이 지점에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생깁니다. 실제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생기는지는 속도가 0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그리고 얘는 봤더니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지나는 스트림 라인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걸 예전에 보니까 스트림 펑션의 값이 0이 되는 경우가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지나니까 항상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우연히 이 유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앞서 했던 헬프 바디 같은 경우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지나는 스트림 라인이 다른 값을 지는 것이었죠. 0이 아니었죠.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이 경우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과연 진짜 이렇게 되는지 여기 속도를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일단은 소스하고 싱크하고 가까이 있어서 이쪽으로 바람이 나올 거고 이쪽으로 바람이 나갈 거고 일로도 이렇게 계속 오는데 이런 유동들이 만나갖고 이런 유동하고 유니폼 플로어가 만나갖고 이런 식의 유동장이 형성될 거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동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속도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W 스트렝스 S는 좀 이렇게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으니까 R0라고 하는 원 기둥의 반지름을 가지고 속도장을 한번 구해보면
얘가 벨라스틱 포텐셜이 됩니다. 그래서 속도장 폴라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VR은 dpdr이니까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R이 R0인 지점, 즉 좌표값이 R이 R0인 지점이 곧 원기둥 표면이죠. 그죠? 그래서 R 대신에 R0를 대입하면은 VR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원기둥을 뚫고 유체입자가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 스트림 라인이니까. 스트림 펑션의 값이 일정한 라인이 스트림 라인이니까 이 원기둥 표면을 뚫고 지나간 유체입자는 없다라는 걸 의미해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실제로 원이 맞다. 어떤 원으로 형성 스트림 라인이 원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V 데타는 1 over R dpdr 이렇게 되는데 dpd 데타죠.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실린더 서피스에서, 즉 R equal R0에서 V 데타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따가 수업 끝나고 여기 있는 숙제 가져가세요. 숙제 1번. R 대신에 R0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기둥 원기둥 표면에서 데타 0인 경우부터 빙 둘러서 360도까지 쭉 돌아가다 보면은 요 원기둥 상에서 속도장이 어떻게 되는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VR은 이 반지름 방향으로는 속도 성분이 0이라는 거 확인했고, 그러면은 원주 방향으로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얘가 지금 보여주는데, 여기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데타가 90도일 때 사인이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u 인피니티가 되는 거죠. V 데타가 마이너스를 가진다는 것은 어느 방향이에요? 플러스 x 방향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죠. 그죠? 왜 그래요? 데타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니까 V 데타가 마이너스 나왔다는 얘기는 이 지점에서 시계 방향이라는 얘기죠. 속도가. 그러니까 이 방향이 맞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 V 데타는 크기만 생각하면 EU 인피니티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인피니티 속도에 유니폼 속도의 2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90도인 지점에서는 제가 플러스가 나오니까 이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반시계 방향 맞죠. 그래서 얘도 여기서도 크기가 EU 인피니티 된다는 거예요. 데타가 0인 지점, 파인 지점 보게 되면 V 데타가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된다.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에서는 모든 속도 성분이 0이 돼야 되니까 VR도 0이고 V 데타도 0이다.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우리가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카운터 클락와이즈가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원기둥 옆면에서, 즉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인 지점에서는 U 인피니티 속도의 2배가 된다. 이거를 타고 넘으니까 장애물 하나를 여기 타고 넘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에서는 속도가 0이 돼야 되는데 0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뭐라고요? 예. 뭐가 스팀 펑션이? 예. 그렇겠죠. 좀 해보세요. 다 배웠으니까. 저거 하는데 한 10분만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매틀렉 같은 거 써가지고 스팀 펑션 다 있으니까 제가 2가 되는, 궁금하다 그러면은 얘가 2가 되는 R하고 데타 값을 다 찾아내서 플러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올 거예요. 스트림 라인들이. 또 그래서 더블릿하고 유니폼 플로우하고 합성을 했더니 신기하게도 실린더 주변에 유동장이 얻어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속도만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 유동은 중요한 유동이기 때문에 중요한 유동이기 때문에 프레셔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실린더 주변의 유동장은 우리 주변에 뭐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죠. 그래서 한번 프레셔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 실린더 표면에서 프레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알아내려면 프레셔 알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베른놀리 적용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거는 포텐셜 유동이기 때문에 스트림라인을 따르지 않고서도 베른놀리 이퀘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비티는 일단 무시하면 실린더에서 많이 떨어진 지점, 즉 인피니티 지점에서 프레셔가 주어져 있고 속도 크기 U 인피니티가 주어져 있으면 실린더 표면 상에 프레셔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 V는 내가 이미 구해놨으니까. V 제곱은 VR 제곱 더하기 V 때다 제곱인데 실린더 표면상에서는 얘가 0이죠. 그죠? 그래서 실린더 표면상에서 데타에 따른 프레셔 분포를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 P 인피니티, 밀도, U 인피니티 이런 거 다 상수값이고 V 데타는 이미 구해놨죠. 그래서 구해놓은 V 데타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원하는 프레셔가 나옵니다.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세타로 바꾸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가 되고,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프레셔 코에피션트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무차원화 한다 그랬죠. 실린더 표면 상의 프레셔 코에피션트 CP를 정의하기를 다이나믹 프레셔, 실린더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점의 다이나믹 프레셔를 기준으로 프레셔 코에피션트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얘는 단순하게 2 코사인 2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세타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이 동작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고 좀 헷갈리죠. 그래서 변수를 바꿔줍니다. 알파라는 걸 도입을 해서 알파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바람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따라가게, 즉 얘가 세타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도는 거를 알파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좌우 대칭이 되게 그려야 됩니다. X축을 알파라고 하고 Y축을 프레셔 코에피션트라고 하면은 CP 분포는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CP 분포를 살펴본 거예요. 실린더 표면에서. 그래서 보게 되면 CP가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CP가 1이라는 얘기는 프레셔가 인피니티 지점하고 지금 실린더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하고 지금 실린더 표면의 한 점에서 프레셔하고 차이가 다이나믹 프레셔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셔가 높다는 거예요. 알파가 0인 지점이 바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죠.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속도가 최저가 되고 프레셔가 최고가 되는 지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지점에서 프레셔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점점 프레셔가 감소합니다. 그럼 프레셔가 감소하는 만큼 베르놀리 이퀘이션에 의하면 속도는 점점 최대가 되겠죠. 최대가 됐다가 어느 지점에서, 아까 전에 테타 기준으로 하면 테타가 90도인 지점에서, 알파가 90도인 지점에서 속도가 최대가 되니까 프레셔는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뒤로 이렇게 넘으면서 프레셔는 점점 증가하고 속도는 점점 감소해서 180도인 지점이 바로 뒤편에 있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죠. 여기서 속도는 0이 되고 프레셔는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은 프레셔하고 운동 에너지하고의 합은 일정해야 되는데 그래비티 무시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프레셔만 보게 되면 프레셔는 최대가 됐다가 감소해서 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가 되는 동안 키네틱 에너지는 그 반대로 움직이겠죠. 인비시드 유동인 경우, 이 포텐셜 플로인 경우, 즉 실린더 표면이 노슬리 컨디션인데 원래는
걔를 무시를 해서 우리가 인비시드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면 프레셔 분포는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포텐셜 플로우 티어리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그림은 우리 책에 보면 68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게 인비시드 플로우니까 실제 유동은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실제 유동은 비스코스 프릭션이 있을 것이고 노슬리 컨디션이 적용될 것이고 이렇게 프레셔가 높았다가 운동 에너지로 100% 전환이 되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죠. 그나마나 거기에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증가를 할 것이고 열 손실이 있을 겁니다. 마찰이 있으니까 마찰열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프레셔가 100% 키네틱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키네틱 에너지가 다시 100% 프레셔로 전환이 안 되고 중간에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포를 안 따를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되면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게 되면 여기 그림 11-8에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예. 뭐라고요? 무슨 값이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이게 떼타다라고 하면은 좌우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같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뭐예요? 유동이 지금 왼쪽에서 와서 이렇게 유동이 흘러가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프레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또 예. 그렇죠. 마이너스 의미가 그 의미죠. 분자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분자가 1보다 작아야 되죠. 이게 항상 양수니까. 이게 음수가 돼야 되죠.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P가 P 인피니티보다 작다는 얘기죠. 또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이런 실린더가 있는데 실린더 주변에 유동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실린더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요. 뱅글뱅글 돌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하죠. 포텐셜 플로 말고 인비시드 유동 말고 실제 유동장에서 실린더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돌린다. 여기 지금 뭐 이렇게 원기둥처럼 생긴 물통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뱅글뱅글 돌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돌린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고 있다. 무중력 상태라고 하면은 이 실린더가 가만히 서 있겠느냐 아니면은 뱅글뱅글 돌므로 인해서 얘가 거기에 따른 어떤 특이한 운동 양상을 보이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 실린더가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불어왔을 때 뭐 하고 그 다음에 실린더가 뱅글뱅글 돌 때 속도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실린더 주변의 유동이기 때문에 유니폼 플로우하고 더블릿하고 합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드 서큘레이션이죠. 그래서 실제 유동에서는 점성 마찰이 있기 때문에 실린더를 열심히 돌리면 점성 마찰에 의해서 실린더의 그 각 운동이 주변 유동장으로
트랜스퍼가 돼서 일어나지만 우리는 지금 인비시드 유동을 하니까 비스코스 이펙트가 없죠. 비스코스 프릭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효과를 주려면 서큘레이션을 주는 거예요. 실린더는 가만히 정지해 있고 다만 주변 유동장에 서큘레이션이 있다. 그래서 네가티브 이로테이셔널 볼텍스를 합성해 주면 됩니다. 인비시드 유동장에서는 실린더 아무리 돌려봤자 점성 마찰이 없으니까 유동장에 주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냥 이로테이셔널 볼텍스를 우리가 합성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 방향으로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로테이셔널 볼텍스를 합성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플로우 라운드 실린더 위드 서큘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앞서와 마찬가지로 유니폼 플로우하고 더블릿하고 네가티브 이로테이셔널 볼텍스를 3개를 합성을 해줍니다.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실수부, 허수부 분리를 해서 결과만 보게 되면 이 로테이셔널 볼텍스까지 합성한 경우에 벨로시티 포텐셜과 스트림 펑션은 저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에서 V 속도장을 한번 구해보게 되면 VR하고 Vθ는 각각 이렇게 구해보면 되는데 일단은 VR을 구해보게 되면 그냥 이 로테이셔널 볼텍스 없을 때 실린더 주변의 유동장에서의 VR하고 지금 이 경우에 VR하고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같겠죠? 왜 같아요? 그렇죠. 이로테이셔널 볼텍스 자체가 반지름 방향의 속도 성분이 없는 유동이죠. 그걸 합성을 해봤자 반지름 방향의 속도 성분이 없던 속도 성분이 나타나진 않겠죠. 그래서 VR은 이거 계산해보면 사실 똑같이 나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냥 실린더 주변의 유동 장의 속도 분포가 똑같습니다. Vθ는 달라지겠죠. Vθ는 구해보면은 앞서와 지금하고 달라질 겁니다. 어느 만큼 달라지느냐, 그냥 딱 이 로테이셔널 볼텍스를 합성해 준 것만큼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린더 주변 유동장 아까 전에 스트림라인 분포를 한번 보게 되면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이었죠. 그죠? X축, Y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이었는데 이 서큘레이션이 더 들어가게 되면 이 로테이셔널 볼텍스가 합성이 되게 되면 그 스트림라인의 분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미리 상상을 해보세요. 상하 대칭이 유지될지 좌우 대칭이 유지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거기다가 서큘레이션을 더 추가를 해주게 되면 스트림 라인들의 패턴이 어떻게 바뀔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더블릿이 프리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유니폼 플로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프리 스트림 속에 놓여 있는 더블릭과 같다. 즉 실린더 주변의 유동과 같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에 역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이 경우도 실린더 표면상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찾습니다. 즉 실린더 표면상이라고 하는 것은 R equal R0라는 얘기죠. R equal R0일 때 속도가 0이 되는 곳이 있느냐, 좌표가 있느냐 보게 되면 VR도 0, Vθ도 0이 돼야 되는데 VR은 0이 되죠. 당연히 여기 괄호 안에 보게 되면 R 대신 R0 넣으면은 당연히 여기가 0이 되니까 성립이 된 거고, Vθ가 0이 되는 지점 있나 보게 되면 R이 R0인 지점에서 Vθ가 0이 되는 조건 찾아보면 사인 θ하고 사인 θ가 이 값을 가지면 실린더 표면상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사인 θ가 저런 상수값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는 θ는 그 값이 두 개죠. 보통 사인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개의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동일한 사인 값을 주는 θ는 보통 두 개씩 있죠. 자,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게 되면 일단은 사인 θ는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얘기하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경우, 즉 사인 θ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서큘레이션의 값이 사인 θ가 1보다 작다는 게 사인 θ의 크기가 1보다 작다는 경우, 서큘레이션의 값이 4파이 u 인피니티 r0보다 작은 경우, 즉 원기둥의 반지름이나 프리스트림의 속도나 이런 것들보다 약한 서큘레이션을 추가해 준 경우,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아까 원기둥 주변에 이동해서 이로테이셔널 볼텍스를 살짝 얹어 준 경우, 그죠? 그렇게 되면 스트림라인의 패턴이 많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원래 서큘레이션 안 썼으면은 여기하고 여기에 0인 지점, 파이인 지점에서 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전히 실린더 상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있긴 한데 얘가 같은 위치는 아닐 것이다. 그죠?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 되게 되면 서큘레이션이 지금 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얹어줬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응? 보게 되면 얘들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원래는 여기 있다가 서큘레이션 없으면 여기 있다가 이 지점에 있다가 약한 서큘레이션으로 추가해주게 되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스트림라인 패턴을 보게 되면 스트림라인 패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트림라인 패턴이 바뀐다 그랬죠. 서큘레이션에 의해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는 오늘 집에 가서 도서관 가서 매틀랩을 이용해서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저거 있으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θ1, 요게 θ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린더 표면에서 여기 실린더 표면인데 실린더 표면에서 속도 분포는 이렇게 되고 이 두 개가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있으니까 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유체 입자가 움직여야 되는 거리하고 아래로 돌아가는 유체 입자가 움직이게 되는 거리하고 차이가 나죠. 두 유체 입자가 나란히 여기로 왔다가 한 입자는 위로 올라가고 한 입자는 아래로 내려온다 치면 위로 올라가는 입자는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움직여야 돼요. 그죠? 이걸 보게 되면 이 반지름을 우리가 R0라고 한다 했죠. 그 다음에 내가 서큘레이션을 여기다 추가해 주는데 추가를 합성해 주는데 서큘레이션의 세기를 이보다 좀 더 세게 합성을 해줍니다. 훨씬 더 센 로테이셔널 볼텍스를 합성을 해줘요. 지금 경우보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도 있겠죠. 즉 서큘레이션의 크기가 4파 U 인피니티 R0와 동일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 사인 테타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질 것이고 그때 테타는 마이너스 90도가 되겠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90도의 지점. 이게 뭐예요? 서큘레이션이 전혀 없으면은 이 X축 상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있다가 서큘레이션을 조금이라도 합성을 해주게 되면 둘 다 아래로 내려옵니다. 점점 센 서큘레이션을 합성을 해주면 아래로 내려오다가 두 개가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딱 만나는 그때의 조건이 서큘레이션의 크기가 이와 같을 때라는 거죠. 이 경우도 스트림라인 패턴을 보게 되면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상하 대칭은 다 깨졌지만은 좌우 대칭은 유지되게 그려야 됩니다. 이런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직접 매트랩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는 거하고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확인하는 거하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게 다를 겁니다. 이해하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플로 패턴이 이렇게 되는데 이 다음에 내가 더 강한 서큘레이션을 또 걸어줄 수 있죠. 이거보다 더 센 서큘레이션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걸어줄 수 있죠. 서큘레이션이 저거보다 더 세게 걸어줄 수도 있어요. 저렇게 되면 사인 테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인 테타의 크기가 아까 전에 지웠지만은 사인 테타의 크기가 1보다 커진다는 얘기죠. 가능하지 않죠. 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응? 뭐라고? 정체점이 없다? 또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면 서큘레이션은 내가 정의해서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센 서큘레이션 넣어줄 수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수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죠? 어디서 뭘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응?
그쵸. 가정이 틀린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정은 뭘로 있었어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실린더 표면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전에 여기 있던 이스프레션 하나 얻었었죠. 그죠? 이 사인 데타는 뭐 4파이 U 인피니티 R 주로 오픈의 감마라고 하는 이스프레션이 실린더 표면상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사인 데타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는 더 이상 실린더 표면에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결과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이 경우는 실린더 위에 실린더 주변의 유동이 아니고 이제는 아예 형상이 바뀝니다. 티얼드랍 물방울 아니면 뭐 눈물방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티얼드랍 주변에 유동이 되는 거예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여기 X축 상에 있다가 밑으로 쭉 내려와서 두 개가 만났죠. 만나고 난 다음에 서큘레이션 더 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여기 이제 포개져 있는데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다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실린더 표면 상이 없으니까 R은 R0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갈로안이 0이 될 경우 이유는 갈로안은 0이 절대 안 되는 거고 갈로안이 0이 아니다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0이라는 얘기죠.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려면 반지름 표면이 아니니까 아니 실린더 표면이 아니니까 R은 R0가 아니라는 거고 코사인 데타가 0인데 그러려면은 데타는 90도이거나 마이너스 90도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90도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조건을 만족하려면 VR도 0이 돼야 되지만은 V 데타도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V 데타가 2분의 파인 조건에서 0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V 데타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U 인피니티 양수죠. 갈로 안에 양수죠. 사인 90도 양수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전체는 다 음수죠. 그죠? 그 다음에 2파이 R분의 감마. 감마는 우리가 맨 처음 정의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걸어줬으니까 이 감마 자체는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R은 당연히 좌표값인데 양수밖에 없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자체도 또 음수예요.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파이 이퀄 아니 데타 이퀄 2분의 파이인 지점에서는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이유로 이 경우는 얼마든지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수 더하기 음수니까 그죠? 좌표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0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양쪽에다가 2파이 r을 곱해서 얘를 r에 대한 2차식으로 분리를 해내면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저 방정식이 만족이 되는 R0, R 값을 찾아내면 R은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고 R0로 노멀라이징을 해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위치가 있다는 게 바뀌어졌죠. 그래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두 군데 존재하는데 마이너스 90도인 지점에서 존재한다. 즉 y축으로 치면은 음의 y축 상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두 개의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만나서 하나가 됐다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R0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얼마나 올라가고 얼마나 내려오냐 이거는 이제 주어진 변수들의 상수들의 크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거고, 유동 패턴을 보게 되면 여기 스트림라인 한번 그려보죠. 원래는 실린더 주변의 유동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실린더 주변의 유동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린더 주변의 유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는 실린더가 이렇게 있었는데 더 이상 실린더가 아니고 여기 스태그네이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폐곡선이 그려집니다. 물론 그 안에도 역시 원이 있긴 하지만은 폐곡선 두 개가 있는데 바깥 폐곡선이 더 크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겨 먹은 물체 주변에 유동장이 되는 거예요. 서큘레이션이 이렇게 지나치게 세진다 라고 하면은 이런 특이한 유동 패턴도 보일 수 있다 라는 게 됩니다. 여기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하나, S1 얘가 S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리는, 움직인 거리는 똑같을 거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뭐가 0으로 수렴되냐고요? 예. 확인해 보세요. 이게 0이 될 수 있나? R이 0이 될 수 있나? 될 수 있겠죠. 0이 근접하는 값이 나오겠죠. 또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 배워야 되는 주요한 내용들은 이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본 유동도 배웠고 어떻게 합성하는지도 배웠고 어떻게 프레셔 얻는지도 배웠고 그리고 합성된 유동들 중에서 엔지니어링적으로 중요한 것들 뭐 해프바디나 실린더 주변의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 배웠죠. 그것에 더해서 또 하나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게 이미지 메서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 유동이 있었을 때 지난번에 코너 주변의 유동 뭐 120도 코너를 돌아가는 유동 했었을 때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 대칭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코너가 아니고 웨지를 돌아가는 유동이 된다라 그런 걸 얘기했었죠. 이 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 유동이나 여기 벽면이 없이 여기 이런 웨지가 있으면 웨지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유동이나 두 유동은 사실은 똑같은 유동이다라고 했었었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게 슬립월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슬립월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은 얘가 벽이 있던 벽이 없던 유동장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과 같은 얘기인데 이건 웨지 플로우에 대한 얘기고 소스나 싱크가 예를 들어서 벽면 근처에 있다. 이건 그냥 유니폼 플로우가 있는 거고 그 경우에 벽면하고 소스나 싱크가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는지 살펴보려면 이미지 메서드라고 하는 걸 쓰면 됩니다. 아니면 이로테이셔널 볼텍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벽면이 없는 무한히 뻗어 있는 공간에 이로테이셔널 볼텍스 하나 있다. 뭐 아니면은 뭐 소스나 싱크 하나 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기본 유동 쓰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얘들이 벽면 근처에 있다. 벽을 뚫고 유동이 지나가지는 못하니까 그죠? 이로테이셔널 볼텍스나 소스에 의한 유동장이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소스가 이렇게 있는데 소스에 의해서 유동장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방사성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져 가는데 무한히 이렇게 뻗어져 나갈 텐데 만약에 여기 바로 밑에 벽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유동 패턴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려오다가 벽면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죠? 벽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유동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유동장이 달라지려면 velocity 포텐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velocity 포텐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벽면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velocity 포텐셜의 익스프레션이 달라집니다.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 이 로테이셔널 볼텍스가 이렇게 있다. 이 혼자만 있으면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거 쓰면 되는데 마침 여기 이렇게 벽면이 있다 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반지름이 커지면 벽면에 부딪히겠죠. 벽면을 뚫고는 못 지나가니까 슬립 벽면에 미끄러져서 지나갈 수는 있어도 뚫고는 못 지나가니까 얘도 velocity 포텐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경우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응? 그렇죠. 반대쪽에다가 똑같은 거를 하나 더 추가해 주면 되죠. 그리고 이 벽면을 없애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슬리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경우에 이 유동이 이 소스하고 벽면이 만들어내는 여기에서 유동장을 알아내려면 벽면을 없애버리고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소스 하나를 내가 더 임의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두 개가 만들어내는 속도장이 바로 소스하고 벽면 하나가 만들어내는 속도장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상하 대칭이니까 대칭선이 여기 존재할 것이고 결국 이게 보게 되면 위에 소스 있고 벽면만 있는 경우와 똑같아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같은 거리 떨어져서 여기다가 방향은 반대 방향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이 로테이션을 볼테스를 하나 집어넣어 주게 되면 벽면에 있는 위치는 어떤 기준 대칭 축이 돼서 이 두 가지가 만들어내는 유동이 바로 벽면하고 하나의 이 로테이션 볼테스가 만들어낸 유동장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들어낸 유동은 좀 전에 배운 거죠. 합성에 의해서 소스 두 개 합성하는 것, 이 로테이션 볼테스 두 개 합성하는 것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플러스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감마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미지 메서드예요. 그래서 여기 벽면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거에 이미지가 있는 거죠. 경상법, 경상은 거울이죠, 거울. 그래서 마치 거울처럼 하나가 더 있는 것, 이미지 하나가 더 있는 것. 벽면에 있으면 저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된다 라는 게 이미지 메서드예요. 그래서 이로테이셔널 볼테스나 소스가 벽면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면 경상법을 이용을 해서 속도장을 파악을 하면 된다는 게 요지입니다. 경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벽면이 하나면 저렇게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벽면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벽면이 여기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A만큼 떨어져서 벽면이 하나 있다. 근데 여기 위쪽에도 벽이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여기도 벽이 있는데 여기는 A가 아니고 뭐 B만큼 떨어져 있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훨씬 복잡해집니다. 아랫면에 대해서도, 아랫벽에 대해서도 이미지 만들어내고 윗벽에 대해서도 이미지를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어 내면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해보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을 것 같아요? 이미지도 윗면에 대해서 또 이미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 위에 가서 이미지의 이미지가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이미지도 이 면을 중심으로 원래 게 이제 자기 이미지가 되는 거고, 말고 아랫면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만한 한참 밑에 내려가서 또 이미지가 하나 있어야 돼요. 지금 방금 만든 이 이미지들도 또 각각 다른 벽면에서 계속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한 시리즈가 돼 갖고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맨날 하이 오더 텀 무시하듯이 한 뭐 근사적으로 갈 것 같으면은 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반복해서 한 두세 번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근사한
정답은 아니더 이그젝트 솔루션은 아니더라도 어프락시메이션 솔루션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연습 문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우리 책에 여러가지 연습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질문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런 실린더 주변에 유동이 있을 때 어쨌거나 유동장 안에 어떤 고체 물질이 있는 거니까 실린더가 있는 거니까 이 실린더가 힘을 받겠죠. 여러분들이 바람 속에 서 있으면 바람에 의해서 태풍 같은 거 불 때는 사람이 이렇게 밀려나죠. 그죠? 그래서 그 힘을 받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리프트나 드래그를 받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